이제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이번 법원의 판단, 영화 산업에서 콘텐츠 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N11 김동훈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4월 8일 날 가처분 소송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제가 방송했던 내용들이 가처분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들로 작용할지도 모르겠다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재판 결과를 이제 접하고는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재판이 하나 열렸었어요. 사냥의 시간 해외 배급을 맡은 콘텐츠 판다가 배급사인 리틀빅 픽처스를 상대로 넷플릭스 상영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 결과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습니다. 사냥의 시간을 4월 10일에 첫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이틀 전인 8일날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에서는 사냥의 시간을 상영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수한 판결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리틀빅 피처스가 콘텐츠 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이제 무효이고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영화 제작이 이미 완료됐고 콘텐츠 판다가 해외 배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틀빅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이 콘텐츠 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 비디오나 DVD, 블루레이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사냥의 시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 리틀빅 피처스는 콘텐츠 판다에게 하루에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판부 판결에 따라서 사냥의 시간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는 넷플릭스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한국에서만 볼 수 있게 된 거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 목요일에 넷플릭스는 사냥의 시간 공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 회원들에게 이미 이제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기간 동안 꽤 많은 홍보를 했는데, 한국 재판부에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넷플릭스로서는 어쨌든 리틀빅과의 계약 내용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리틀빅 피처스가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 공개하기로 했다라는 계약을 했을 때 콘텐츠 판다가 이중계약이다, 그러니 고소하겠다라고 했고, 어느 정도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법적 공방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어요. 리틀빅 피처스, 콘텐츠 판다 이 사건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고, 이들 사이에 권리관계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양자가 법적 대응을 해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보통 재판이라는 게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고소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이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틀빅은 넷플릭스에 공개를 해버리면 돼요. 넷플릭스와 계약한 대로. 근데 거기서 넷플릭스에 공개를 하게 되면 콘텐츠 판다로서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계약이 어그러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가 발생해요. 이 현상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손해를 입으면서 어떤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진행이 되는 보전 처분이라는,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어떤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소송의 종류예요. 가처분이라는 거는. 콘텐츠 판다는 왜 지금 당장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로 가는 거를 당장 막아야 하는지 법원에 소명을 하는 이제 소송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가처분 소송 같은 경우는 리틀빅과 콘텐츠 판다
당사자들인 법원이 중간에서 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누가 더 손해를 보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에 공개가 된다면 콘텐츠 판다가 손해를 얼마나 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사냥의 시간이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지 않았을 때 리틀빅 피처스가 입게 되는 손해액, 재판부는 양쪽의 상황을 가정해서 양쪽이 입게 될 손해액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판례라는 거는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사가 참고할 만한 선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실제로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천재지변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이미 영화 촬영도 끝났고 후반 작업도 끝났고 제작이 다 완료가 됐고 콘텐츠 판다는 이미 전 세계 30개국 국가에 배급권을 판매를 한 상황에서 단순히 코로나19라는 이유 때문에 극장에 정상적으로 개봉했을 때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할 거라는 이유가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로 가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정리를 하면 법원은 코로나19가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로 가야 하는 충분한 이유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영화 산업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 두 분에게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천재지변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강민주 이강 법률사무소 변호사께서는 판사가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해당시키기 좀 어렵다 판결을 내린 것 같다. 강 변호사가 보기에는 현재 한국 법령에 천재지변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 뭐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천재지변과 관련된 내용에 코로나19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 어떤 사업을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 같다. 강윤희 법무법인 원 변호사에게도 좀 전화를 걸었어요. 강윤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이제 그것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관객들이 극장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 극장에 관객이 없는 거지 관객이 물리적으로 극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야. 법원이 판단하게. 용산에 화산이 터져서, 서울에 화산이 터져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데, 단순히 바이러스 때문에 관객이 극장에 못 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 물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고안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추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냥의 시간이 극장에서 상영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주에 법원에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렸고, 모든 재판이 그렇듯이 리틀빅 피처스가 콘텐츠 판다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직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칼자루가 콘텐츠 판다에게 넘어갔어요. 이제 콘텐츠 판다가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원래 계획한 대로 극장에서 개봉할 건지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개봉할 건지가 이제 가려지게 되죠. 콘텐츠 판다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 영화 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 이제 대체 협상은 어떤 협상을 말하는 거냐? 만약에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공개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콘텐츠 판다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30개국의 바이어들과 맺었던 계약들을 해지해야 돼요. 해지를 하려면 바이어들에게 각각의 계약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줘야 되죠. 콘텐츠 판다 역시 전 세계 마켓을 돌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른 배상액도 이제 지불을 해야 되고요. 콘텐츠 판다가 어쨌든 납득할 만한 내용의 조건들을 리틀빅이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콘텐츠 판다가
오케이를 하면 현재 상황에서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로 전 세계 관객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상 과정이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리틀빅 피처스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콘텐츠 판다 허락 없이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콘텐츠 판다에게 칼자루가 이제 쥐어진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판다가 그동안 30개국과 맺었던 계약에 대해서 사실 리틀빅이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에 합당한 배상액을 물어줘서 리틀빅이 원하는 대로 넷플릭스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코로나19가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당장 이제 극장에서 개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될지 한국에서만 공개가 될지. 그래서 저희 신의 21은 이후에도 사냥의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취재해서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그리고 신의 22 지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신속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